네, 그렇습니다. 대륙별로 다소 엇갈리는 흐름을 나타냈는데요. 지정학적 리스크가 전반적으로 좀 변수가 되는 양상이었습니다. 미국 증시는 1포인트 안팎의 큰 폭의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. 이 부분부터 짚어보도록 하죠.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 부근에서 벌이던 군사훈련이 종료됐습니다. 이로 인해서 좀 미증시 큰 폭으로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냈는데요. 네. 미국이 이라크에 대해서 공습을 하겠다라는 소식은 오전장에 좀 전해졌지만 이것은 제한되는 양상이었고요. 미국 내부에서 전해졌던 이 경제 지표는 전반적으로 강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. 이렇게 되면서 3대 지수는 모두 다 1포인트 안팎의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. 이 가운데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부터 하루 동안의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.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장 초반에는 흐름이 그다지 좋지가 못했습니다. 이 부근에서 미국 정부가 이 이라크 공습을 승인했다라는 소식이 좀 전해졌죠. 따라서 오전장의 상승 탄력은 상당히 좀 제한됐고요. 오후장 들어서면서 수직 급등으로 돌아선 부분이 보입니다. 바로 이 구간에서 이 러시아의 군사훈련이 종료됐다. 이로 인해서 이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긴장감이 완화됐다라는 소식이 좀 전해졌습니다. 따라서 후반으로 갈수록 점차 상승 탄력을 키우면서 장중 고점 부근에서 거래 마쳤고요. 1.13% 상승하면서 16,553.93포인트에 거래 마쳤습니다. 한 주간, 이 주간 기준으로도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내는데요. 주간 기준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0.4% 올랐습니다. 그럼 30개 구성 종목들 흐름도 보실까요? 대부분의 종목이 올랐습니다. 단 2종목만 하락을 했는데요. 보시면 28종목 가운데 가장 탄력이 좋았던 종목은 홈디포입니다. 2.44% 상승을 했고 이어서 금융사 골드만삭스 1.87% 올랐습니다. 정유업체 쉐브론이 그 뒤를 이었는데요. 1.76%의 상승, 그리고 카드업체 아멕스,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, 머크, 월트디즈니 순으로 뒤를 이었는데 대체로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내면서 업종별로 뚜렷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. 반면에 이런 상승 시세에 동참하지 못한 두 종목이 있습니다. 바로 대형 IT 업체 인텔과 마이크로소프트는 시장의 강세 흐름 속에서도 다소 소외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. 두 종목은 나란히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. 이어서 S&P 500으로 넘어가겠습니다. S&P 500도 이날 분위기가 좋았습니다. 앞서서는 1900선을 지지할 수 있을지 여부에 좀 포인트가 맞춰졌는데요. 1900선을 훌쩍 뛰어넘으면서 좀 거래를 마쳤습니다. 지지가 되는 양상이었고요. 1.15%의 상승 1931.59포인트에서 거래 마쳤습니다. 하루 동안의 흐름을 보시면 대체로 플러스권에서 움직이는 시간이 상당히 좀 길었고요. 오후장의 분위기가 좋았다는 점 앞서 보신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와 같았습니다. 주간 기준으로는 0.3% 올랐습니다. 이어서 나스닥으로 넘어갑니다. 이날 3대 지수 가운데는 가장 탄력이 적었지만 그래도 견조한 흐름은 보여줬습니다. 0.83%의 상승 4,370.90포인트였고요. 마찬가지로 장중 고점 부근에서 거래 마쳤고 주간 기준 0.4% 올랐습니다. 이어서 특징적인 종목 짚어보겠습니다. 최근에 국내 증시에서도 이 에볼라 바이러스와 관련된 종목들의 동반 급등이 연일 나타나고 있죠. 미증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 에볼라 관련주가 급등하는 흐름을 나타내는데요. 점차 피해국 그리고 피해 규모가 커지는 양상을 나타내면서 그동안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던 이 미국의 식품의약국도 이제 임상과 관련해서 그 규제를 완화했다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. 이로 인해서 테크미라라는 회사가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. 이 테크미라는 에볼라 바이러스와 관련된 치료제 임상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. 이 종목 상당히 급등했습니다. 하루 만에 45%나 올랐는데요. 이렇게 되면서 주가도 20달러 선 위에 안착하는 양상이었습니다. 이 밖에도 이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제를 개발하는 업체로 알려진 이 바이오 크리스트라는 회사도 있는데요. 이 종목도 동반 급등했습니다. 8.22% 상승한 13.96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. S&P 500 지수 가운데 이날 가장 큰 폭의 상승 흐름을 나타냈던 종목도 보겠습니다. 바로 IT 업체, 반도체 업체 엔비디아인데요. 실적이 날개를 달아줬습니다. 2분기 후실적을 보여줬는데요. 주당 순이익 0.3달러를 기록하면서 예상치를 상회했고요. 매출액 같은 경우도 전년 대비했을 때 13% 정도 증가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. 증권가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들이 쏟아지면서 이날 엔비디아는 8.82% 상승하면서 19달러 선 딱 기록을 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. 이어서 유럽 증시 넘어가겠습니다.
유럽 증시는 반면에 대체로 하락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. 이 이라크를 둘러싼 불안감이 지속됐기 때문인데요. 영국 FTSE 100지수입니다. 0.45% 하락했고요. 독일은 0.33%의 조정, 프랑스 증시는 그래도 잘 버텼습니다. 전거래일보다 0.05% 밀려나기는 했지만 거의 제자리 걸음 수준을 유지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. 이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요, 이 우크라이나 쪽에 긴장감이 완화됐다라는 소식이 들리기 전에 마무리가 되면서 미국의 이 이라크 공식 소식만을 좀 받아들이며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. 이어서 아시아 증시 넘어가겠습니다. 아시아 증시도 대체로는 하락하는 흐름이었습니다. 이날 우리 증시도 1% 넘게 밀려났는데요. 먼저 일본 증시부터 살펴보겠습니다. 일본 증시가 좀 더 크게 조정을 받았죠.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라크에 대한 공습을 승인했다라는 소식이 이 일본 증시의 가장 큰 악재 요인이었습니다. 3% 가까이 급락했습니다. 니케이 225 지수 2.98% 조정받았고요. 이렇게 되면서 14,778.37엔에 거래를 마쳤습니다. 15,000선이 깨지는 양상이었고요. 이런 가운데 중국 증시는 지난달 수출 지표 호조로 반등했습니다. 상하이 종합지수 0.31% 상승했고, 이런 가운데 대만 각권 지수 같은 경우는 0.5% 하락을 했고요. 인도 증시, 홍콩 증시, 싱가포르 증시도 일제히 아래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. 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이었습니다. 네, 자 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 살펴봤습니다. 자 이제 간밤에 나왔던 그리고 지난 주말에 나왔던 외신 소식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외신센터 우성 캐스터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.